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이 잊히지 않아서예요. 저는 IT 스타트업의 CEO로 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해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접 창업을 했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저에게 결혼은 사랑과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 일이었지, 누구에게 의지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는 위치였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우리는 서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CEO인 것에 대해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제 위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며 제가 CEO라고 소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했거든요. 아, 요즘 여자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아들 회사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 뭐 중요한 건 아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야. 그치만 결혼해선 집안일도 잘해야 할 텐데 네가 그런 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회사 일 하다가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하면 큰일이잖아? 또한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회사 경력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결혼 준비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상견례 약속 시간을 조정하려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CEO라고 해서 그리 바쁜 거니? 우리 큰아들 보면 대부분 비서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말이야. 그 정도도 네가 직접 챙겨야 하는 걸 보니 아직 많이 배워야겠구나. 우리 큰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 너도 얼른 배우면 좋겠어. 아, 근데 결혼 후에도 네 회사에 신경 쓸 거니? 가정이 먼저인 거 알지?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이 너의 인생에서 우선이었으면 좋겠어.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며 무시를 하더군요. 아이고, 네가 그런 집을 혼자서 마련했다니? 기특하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집은 작은 오피스텔 같은 수준이지. 우리 아들이 거기서 살기엔 너무 좁고 불편할 거야. 차라리 너네 부모님 집을 내놓는 게 낫지 않아? 그 집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긴 네가 모르는 게 많겠지. 이런 부분은 내가 경험이 있으니 잘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차라리 그 집을 비워놓고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겁니다. 제가 마련한 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치?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쉬는 공간으로 딱 좋겠네. 어차피 신혼집으로 쓰기엔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아줌마들이 잠깐 쉬거나 내 짐 좀 넣어두는 용도로 쓰면 어떨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거기서 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네가 혼자 살려고 했다면 어울렸겠지만 결혼하고는 좀 더 격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색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화가 더 치밀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 내 가족을 무시하는 결혼 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네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아래로 본다고. 내가 이런 결혼을 해야겠니?
남자친구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나는 듯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을 보겠다고 통보하듯 말하며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여자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바탕 제 욕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말들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긁어대는 겁니다. 결국 아니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이후 저는 남자의 속내와 그 예비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뻔한 수를 쓰는 것 같다면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저의 조건을 무척 탐내고 있다면서 남자친구의 지인이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그 어머니랑 친하거든요. 그저께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녹음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녹음은 정말 가차없이 흘러나왔고 저는 손발이 다 차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가 CEO라고 하더라고. 뭐 회사는 조그맣지만 자기 힘으로 일군 건 맞더라고. 그런데 그런 애도 우리 집에선 아랫사람이지. 아들놈이 좋아하니 그냥 받아준 건데 내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가진 것도 꽤 되더라고. 결혼만 하면 그 회사에서 투자받을 길도 열릴 테고. 어머니, 투자요? 아니, 무슨 투자요? 너 몰라? 우리 첫째? 그놈이 지금 회사가 엄청 어려워. 투자를 좀 받아야 하는데 소문이 났는지 좋은 소식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척하면서 걔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내수에는 못 당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작은 놈도 좋은 것이고 큰 놈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은 좀 눌러줘야 하거든. 그래야 상대방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법이야. 헤어지기는? 헤어지는 게 쉽니? 아들 선 본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천정긍긍 할걸? 어때 내수가? 어허허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더 우세한 입장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의 아파트를 무시하고 결혼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의 조건을 이용하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뭐 걔가 우리 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제도 선 본다는 소식을 슬쩍 흘려주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지. 이런 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자들은 없어. 한번 봐라. 만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소식을 흘리면 눈물 흘리면서 쫓아올걸. 원래 잘난 애들이 사랑엔 약한 법이거든. 안 그래? 특히 제가 소유한 신축 아파트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게 집을 청소하는 아줌마들의 휴게 공간으로 쓰겠다는 등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사실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그 집을 빼앗아 팔고 그 돈을 큰아들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제 재산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려는 교활한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렇게 쉽게 수에 말려들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집도 그냥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살고 결혼하고 나서 인연 끊어버린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보다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리한 수를 쓰시는 거냐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 결혼만 시키면 돼. 그리고 여자인데 질투가 왜 없어?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지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 애가 집을 비우게만 하면 돼.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우리 큰아들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가족이 되었으니 도와야 한다는 구실로 밀어붙일 생각이야. 그 애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부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일이었고 저는 가진 것은 그저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인은 제게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봐왔지만 만일 자기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말릴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요. 우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해주기 쉽지 않을 텐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새겨 듣겠다고 말을 했죠. 이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이 사람들한테 빅엿을 선사해 줄까 하고요.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헤어졌는데 아직도 제가 자기들의 소유인 양 주변에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최대한 엿을 먹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차례차례 빅력 작전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죠. 단순히 파워만으로는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큰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몰래 그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사들였습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며 그 회사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그 회사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주주 총회에서 당당히 제 모습을 드러내며 예비 시어머니의 큰 아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죠. 여기서 나가주시죠.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영 능력은 회사의 회가 되고 있으니 내가 직접 정리해드리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저희 회사의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큰아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한 큰아들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었죠.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들이대는데 우선 그들은 경비원에게 양팔을 잡히게 되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경비원에게 입막음까지 당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저는 차분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했지.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당신이 그동안 자랑하던 당신 큰아들 회사? 사실 별 것도 없긴 한데 이제 내가 주인이다? 너희가 꿈꾸던 미래? 난 그 꿈을 산산조각 내기로 했어. 큰아들이 경악해 입을 때려하자 저는 그를 가볍게 막으며 주름 섞인 웃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이제 내가 회사 경영을 맡았으니 네가 해왔던 그 쓸모없는 결정들 다 바로 잡아줄게. 이젠 네가 필요 없어. 넌 그 회사에서 끝이야. 뭘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결국 네가 내 손 안에서 노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 내 집을 팔아 너희 아들에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참, 웃기지도 않더군요. 내가 가진 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당신은 이제 그 소중한 아들 사업을 어떻게 살릴지 직접 고민해봐. 그런데 어쩌나?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당신들이 내 이름을 다시 들을 일 없을 거야.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그동안 뒤에서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 그런데 수는 당신들만 쓰는 게 아니야. 당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단수들이 많다라는 걸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럼 자, 이제 그만하고 꺼져줄래요? 헤어지자 했을 때 관두지 그랬니? 왜 엄한 수를 쓰면서 사람을 약올려? 그러니까 이렇게 똥을 만나지. 이건 당신들이 싼 똥이야.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알았어? 회사를 인수한 후 고생을 좀 했지만 결이 나름 비슷한 사업체였기에 회사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었을 때 저는 반대급부의 회사에 제가 인수한 그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결국엔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할 만한 자들에게 먹힌 꼴이 되었으니까요.
암튼 저는 그렇게 저를 안일하게 본 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와의 연을 확실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순 없었지만 잘 살아가겠지. 아니면 이제는 겸손이라는 것을 좀 배우며 살아가고 있겠지 하고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